네, 안녕하세요. 조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론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 글로벌 매크로의 틀인데요. 제가 오늘 강의가 끝나면 이제 주말에 미국 본사에도 들리고 따로 이제 출장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아마 강의를 쉬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이제 강의가 없을 예정이니만큼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이 라이브로 이 거래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강의 끝난 뒤에도 유튜브 끄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이 거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이 관심이 많은 재테크 분야. 자, 그 대상은 바로 이 주식이죠. 이 주식이란 다들 아시다시피 이 주식회사의 지분을 나눠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개별 주식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이 바텀업 가치 투자 접근법을 취해서 이 가치 평가와 기업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 개별 주식이 아니라 개별 주식들의 합인 이 전체 주식 시장을 이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이 탑다운의 접근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시장 전체의 가치는 결국 이 상장된 기업들의 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 방법론을 조금 차용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개별 기업을 가치 평가할 때 이 미래 현금 흐름을 이제 추정한 다음에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DCF 모델식을 이제 상기하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기업의 가치는 이 미래의 성장성이 좋거나 수익성이 좋거나 이제 리스크가 낮을수록 그 가치가 높습니다. 이 기업들이 집단으로서 이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관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 개발도상국이라면 다른 이야기겠지만 이제 한국이나 미국처럼 이 주식시장이 잘 활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이 대기업이 상장 기업인 경우에 이 기업들이 집단적 가치는 결국 그 국가의 경제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떤 국가의 주식시장의 가치는 그 국가의 이제 경제가 앞으로 이 성장 전망이 좋거나 이 수익성이 좋아지거나 리스크가 낮아질수록 더 상승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글로벌 매크로 공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국가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제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이 재화 상품 서비스가 더 많아지고 자,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사람에 비유하자면 이 월급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김길동이가 이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고 또 월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스킬을 익혀서 이 김길동의 능력, 즉 이 직장에서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이 연봉 인상과 더불어 이 성과급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 스스로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이 월급을 늘리고 더 많은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인의 실력으로 받는 월급 이상의 풍요를 누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 바로 대출이죠. 이 김길동이는 이 본인의 월급과 저축 외에도 이 신용 대출이나 카드 빚으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만큼의 저축이 없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죠. 자,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회원분들 대부분이 어떤 종류든 간에 이 대출이 있으실 것이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몇 번이고 이 대출을 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대출로 풍요를 누리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이 빚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대출을 해서 좋은 경우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상가를 5% 대출을 통해 빌려가지고 거기서 커피숍을 운영해서 뭐 연간 30% 수입을 올린다면 이 대출을 한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좋겠죠. 자, 혹은 이 대출을 한 생활비로 고시 공부를 해서 합격한다면 그 대출이 아주 좋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나의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대출 상환도 더 쉬워지겠죠. 자, 반면에 이 대출을 해서 뭐 명품 가방을 사거나 이 유흥을 하면서 놀러 다니기 바쁘다면 그 대출은 매우 이 비생산적일 뿐더러 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 대출은 당장 타인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이지만 결국은 제 미래의 소득을 당겨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언젠가는 다시 갚아야만 하죠. 따라서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길동 한 명의 개인의 삶에서 이 그가 누릴 수 있는 풍요는 그가 가진 자체적인 능력과 이 대출 여력으로 정의되기 마련인데, 자, 이를 이 경제 전체의 관점으로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 자체적인 생산성을 높여서 이 풍요를 누릴 수도 있지만 이 부채를 늘림으로써 더 많은 소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경제 내에서 이 김길동이 1억을 대출해서 소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김길동의 소비는 다른 누군가에는 소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김길동 말고 이길동이라는 사람이 소득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김길동의 소비가, 자, 이길동이라는 사람이 소득이 되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소득을 예금을 하면 또 그게 또 다른 사람, 홍길동의 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현행법상 이 한국의 지급 준비율은 7%죠. 자, 이제 전체 예금이 93%는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은행이 이 이길동의 예금을 홍길동에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대출한 것을 소비하면 또 최길동의 어떤 소득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대로 확장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바로 우리는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자, 표면상으로는 이 사람들이 소득이 많아지고 경제의 덩치가 커지지만 그 많은 부분은 사실상 부채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자, 미국에서 실제 뭐 동전이나 화폐 등의 이 본원 통화는 5조 달러 정도 되는데, 자, 여기에 여러 부채로 인해서 이 실제로 돌고 있는 신용, 그런 통화량은 사실 그 수십 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빚은 결국 미래의 자신에게서 빌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이 부채와 소득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그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빚을 이제 받을 예정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게 이 자산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갑자기 그 자산을 잃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던 이 부채들이 막 청산되거나 파산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반대로 신용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 원래의 월급, 즉 이제 생산성만으로 이루어졌던 이 풍요의 레벨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이죠. 자, 사이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되고 종류도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신용 창조와 파괴의 원리가 사실상 우리가 뭐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용 사이클 혹은 부채 사이클이라는 것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로 그 사이클을 최대한 고통이 적도록 이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5년에서 8년 정도의 경기 사이클을 거치게 되면 보통 그 사이클이 시작될 때에 비해서 끝날 때 이제 조금 부채가 쌓인 채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고, 또 뭐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조금 더 선호하면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단기 사이클이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점점 이제 부채는 축적되면서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겠죠. 이 부채가. 자, 이것이 임계점의
다 달았을 때 이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이 장기 사이클은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분 동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다들 잘 아시는 이 레이 달리오가 10년 전 이제 2013년도에 유튜브에 올린 How the Economics Machine Works라는 애니메이션 영상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30분짜리 영상인데 굉장히 재밌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30분짜리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이미 제가 뭐 다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 하나의 그래프로 요약이 되겠죠.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 경제를 바라봤을 때 이 생산성 증가가 추세선을 형성하고 그 위에 이 장기 부채 사이클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이 달리오의 그런 애니메이션은 경제를 아주 단순한 형태로 일반 대중에게 굉장히 많이 축약해서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정도로는 사실 우리 뭐 투자에 아무런 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겠죠. 그 이후 이제 그가 펴낸 저서들,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기 템플릿이라든가 뭐 변화하는 세계 질서들을 통해서 이제 그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나 지표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얻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큰 틀에서의 뭐 국제 정세와 거시 정세를 뭐 이제 거시 경제를 이제 추상적으로 설명한 것에서 그칠 뿐이지 아마 뭐 직접 읽어보시면 그 책을 실전적으로 본인이 주식 투자와 뭐 관련 짓기는 힘들 겁니다. 자, 아마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 레이 달리오가 지금은 은퇴를 하긴 했지만 이 브리지워터라는 초대형 이 헤지펀드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 펀드 고유의 이제 확률적 우위를 타인들에게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 이 강의 과정은 자꾸 이 추상적인 그림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 사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실전적인 투자 의사 결정에까지 이르는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배우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으로 이 강의에서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 매크로 강의 과정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먼저 뭐 경제 지표를 통한 사이클을 읽는 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사이클별 자산군의 움직임을 배운 후에 마지막으로 실전에 적용을 해서 이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당장 뭐 시장 분석을 해서 이 글로벌 매크로 투자나 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3회 분량의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뭐 당장 뭐 글로벌 매크로의 고수가 돼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만큼 이제 글로벌 매크로가 쉬운 것이라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글로벌 매크로를 공부해서 낼 수 있는 초과 수익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초과 수익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 남들과 차별화시킬 수 없을 만큼 이제 쉬운 영역이라면 거기서 남보다 뛰어날 수는 없겠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이 간단한 문서 작성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공부해봤자 뭐 남들보다 차별화된 뭐 고소득 직장에 취직하기는 어렵겠죠. 반면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법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고 또 자격이 요구됩니다. 자, 따라서 이 변호사는 고소득을 벌 수 있는 것이죠. 자, 다행스럽게도 그 글로벌 매크로 분석은 이 접근이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 어려운 분야인 만큼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과 이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도 매우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시에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여기에 쏟아부을 이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것은 이 글로벌 매크로 투자에 입문하기 위한 첫 단추, 아주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틀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 로스쿨 수업을 듣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뭐 실전 재판에서 뭐 어려운 사건들을 맡아가면서 이 멋들어지게 승소해내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다양한 이 케이스와 판례들을 접하면서 사건을 읽는 뭐 요령과 변론을 하는 방법을 실전적으로 터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글로벌 매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관에서 이제 글로벌 매크로를 바라보는
이 기본적인 틀이 잡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전 경험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직접 이제 현재 시황을 분석해 보는 것도 좋지만 이 과거의 뭐 경제사를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공부하면서 간접 경험을 쌓는 것도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글로벌 매크로에서 실전 경험과 케이스 스터디가 중요한 이 본질적인 이유는 이 모든 사이클은 닮아 있지만 동시에 모든 사이클 간에는 또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사이클 간의 닮은 부분, 이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기본이자 토대가 되어야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과거 사이클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 강의 과정의 지식 자체는 이 확률적 우위를 쌓는 훈련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고 이 지식을 완전히 체득하고 나서부터 이 본연의 사고와 연습을 통해서 이 확률적 우위를 쌓기 시작하는 걸음마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뜻이죠. 지금 저랑 같이 이 거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쌓아서 이제 확률적 우위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이제 가치 투자 훈련 과정에서의 상대 가치 평가와 정성적 리서치를 통해서 투자를 할 때 뭐 이 둘의 관계와도 매우 닮아 있고요. 이 상대 가치 평가로 뭐 공부하고 뭐 PER만 계산할 줄 안다고 해서 이제 바로 뭐 상대 가치 배수를 뭐 비교해서 그대로 매수를 할 수는 없겠죠. 가치 평가와 실제 매매 사이 그게는 이 정성적 리서치가 있습니다. 이 정성적 리서치가 필요한 이유는 이 기업마다 산업마다 이 제각각의 미묘한 그런 뉘앙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뉘앙스들 때문에 일괄적으로 뭐 표준화해서 정확한 공식으로 이제 가치 투자에 이르는 투자 결정을 이제 정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가치 평가라는 공통된 틀을 어디든 이제 어느 기업이든 이 적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가운데 항상 그 미묘한 이 정성적인 차이들을 인지를 해야 이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어려워 보이지만 뭐 가치 투자 훈련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뉘앙스들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자, 우리에게는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확한 공식, 정확한 룰과 정확한 절차로 이제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자동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영역은 이미 뭐 퀀트 투자자들이 장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화된 이 퀀트 분야에서는 그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이 기관의 이기기란 매우 힘이 들고 개별 기업마다 이 뉘앙스가 각각 있어서 사람이 직접 사고하고 분석하고 이제 노동력을 투입해서 많은 자료를 읽어야 하는 정성적 리서치 영역은 마치 이 커피숍 사업처럼 각자가 이제 각자의 골목이 예쁘게 이제 차려가지고 초과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한 것이죠. 이 글로벌 매크로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이클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뭐 경제지표와 사이클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뭐 또 자산군을 각 사이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뭐 어떤 공통된 경향이 있다는 정도의 중심 뼈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뼈대를 기점으로 해서 각 케이스들과 사이클별로 그 미묘한 그 뉘앙스들과 상당한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천편일률적인 규칙으로 그 사이클을 어떻게 그렇게 뭐 자동화를 해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뭐 데이터 개수가 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처럼 초 단위로 뭐 수십만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분기나 연 단위 경제 지표 뭐 몇십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이 통계적 모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제 신뢰도 높은 추정을 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간의 이 정성적 분석을 통한 이 연역적 추론 능력이 빛을 발하고 뭐 얼마나 남들보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경제 이벤트들을 폭넓게 경험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뭐 내 머릿속에서 프로세싱 하는지가 이 확률적 우위를 확보해 줄 수 있는 분야인 것입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수십 년에 걸쳐서 실전 투자를 해야만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닌 과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연습을 할 수 있죠. 자, 과거 1930년대 대공황부터 시작해서 세계대전 전후 닉슨 쇼크, 1차 오일 쇼크, 블랙 먼데이, 일본의 디플레이션, 닷컴 버블, 금융위기, 그리고 그리스 사태, 위안화 사태, 그리고 코로나 사태.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보면 이 경제지표 자산군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재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런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글로벌 매크로 투자 훈련 과정에서 배운 이 프레임에 각 이벤트를 대입해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와, 근데 여기까지 들어와 보시면 난 도저히 그렇게까지 이 시간과 노력을 들일 자신은 없다. 그냥 패시브하게 지수 추정에 투자해서 연 8, 9% 정도에 만족하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4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째, 지난 15년은 지수 추종에 최적화된 시기였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를 활용해서 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지수가 무한정 상승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20세기부터 현재를 놓고 보면 이제 지수가 15년에서 20년간 보합세를 보인 구간도 여러 됩니다. 이 다른 국가의 사례는 훨씬 더 심각한 30년 동안 회복도 못하는 그런 구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4년 현재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고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환경을 바라볼 때 앞으로 15년에서 이제 20년도 상당히 큰 이제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지수 추종에 대한 과도한 찬양은 금융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좀 더 이 부정적인 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지수 추종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접근하면 이 회원분들이 이제 강의 중반부와 후반부까지 듣기도 전에 강의 시청을 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조를 좀 많이 중립적으로 톤다운 시킨 바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지수 추종이라는 전략이 짧게는 15년간의 이 양적 완화 시기, 좀 더 길게 보면 이 존 부글이 인덱스 투자를 창시한 후에 지난 40년간의 이 박스 아메리카나 하이 안정적인 이 달러 기축통화의 시기, 그런 시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과최적화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전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이제는 샤프 지수 개념에도 좀 아실 텐데, 우리는 이 어떤 전략을 바라볼 때 단순한 이 수익률로 전략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수가 종국적으로는 우상향하더라도 그동안의 변동성이 크다면 그 전략의 매력도는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 달리오 같은 거장은 이 현 시점이 장기 부채 사이클의 막바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맞다면 이 마지막 장기 부채 사이클의 막바지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파산을 했죠. 그 이야기가 맞든 아니면 틀리든 앞으로 15년, 20년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는 그런 급변화 시기가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제 경제 이벤트들, 이 달러 기축통화의 몰락이라는 이제 우리 생에서 단 한 번도 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이전에는 당연했던 이제 금융 상식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은 이제 어쩌면 단순한 시황 분석의 재미나 이 재테크 수익률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글로벌 매크로를 공부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이 패시브 지수 추종도 실력이 있어야 제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앞으로 20년은 지수 추정 이제 전략의 변동성이 클 것이다. 자, 그 발언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현재 우리가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에 있다라고 하는 발언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점은 만약에 여러분 본인이 SPY나 QQQ 같은 ETF로
이 지수 추종을 하다가 마이너스 뭐 6% 이런 상태일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손절을 해버리지 않고 꾸준히 적립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자, 그렇게 패시브한 지수 추종 전략을 꾸준히 하는 것도 이제 실력이 있고 본인의 어떤 지식이 중심이 잡혀 있어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 주식이 등락에 계속 이 마음이 막 휩쓸려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 막 결국에는 주식이 하락할 때 팔게 되고 상승할 때 다시 사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냥감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시브한 그런 지수 추정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그것이 현재 나에게 있어서 충분한 리스크 대비 수익을 가져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해야 하는 것이지 뭐 그냥 내가 실력이 자신이 없어서 도망치고 싶어서 노력하기 싫어서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공부하지 않고서 이제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패시브 지수 추종 전략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자, 이것만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글로벌 매크로를 배우는 일은 사실 단순히 주식 투자를 위한 기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공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일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나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합리적인 정보를 판별하고 그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추론력, 자, 그것을 기르는 것이 이제 글로벌 매크로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능력은 사실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 이제 결혼이든 뭐 육아든 뭐 커리어, 뭐 인간관계든 간에 모든 영역에서 이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본질적인 핵심 능력이기도 합니다. 차트 트레이딩을 공부하는 일은 이 차트 트레이딩을 그만두게 되면 아무 때에도 쓸모없는 스킬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매크로 분석에 익숙해진 일은 이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능력을 이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인생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그런 필수적인 공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매크로 분석은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공부할 것들이 좀 많지만 글로벌 매크로 시황을 읽는 것에 이제 점점 숙달이 되면 될수록 이 점진적으로 이 현 상황에서의 시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연결고리들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자,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 미칠 듯한 재미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뭐 6개월,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세계와 경제와 이 시간과 시장과 인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 카톡방에 보시면 이제 뭐 민우님 아니면 연락님 그 두 분이 시황 분석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광희 과정이 앞으로 이 아수라장 속에서 본인의 자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이제 많은 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능력, 이 세상에 대한 추론 실력을 쌓아나가기 위한 좋은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거래를 하기로 했죠. 라이브로. 자, 그럼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자, 한번 시장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이건 금 차트고요. 한번 볼까요? 금이 자, 금이 지금 숏을 하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이렇게 라이브로 같이 한번 거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하시는 거 보고 같이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원래 비트코인 거래하려 했는데 딱 이거 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비트코인 롱 포지션, 이 매수 포지션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 한 계약당 보증금이 650달러 정도 합니다. 자, 이 본인 자금의 30% 정도로 진입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자본금이 한 216만 달러 정도 하니까 여기 써놨네요. 1100계약 정도로만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자금의 30%만 진입을 해주시고요. 지금 가격을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자, 지금 바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이 수량 입력하시고 매수. 자, 들어왔습니다. 자, 매수 진입해 주세요. 매수 포지션입니다. 이 본인이 이제 자금이 뭐 한 1만 달러다. 그러면 이 수량 한 5개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 본인 자금 수준에 맞게 이제 30% 정도만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뭐 거래 이미 많이 해보셨으니까 뭐 어느 정도 뭐 진입해야 되는지는 다 잘 아시고 계시겠죠. 자, 매수 포지션입니다. 왜 움직임이 없지? 자,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디 갔어? 자, 비트코인 매수 포지션 진입했습니다. 자, 매수 해주시고요. 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너무 긴장되네요. 원래 맨날 혼자 하다 보니까 이 라이브 방송으로 거래하는 건 또 처음입니다. 자, 5분봉으로 한번. 사실 이게 초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괜찮게 진입한 것 같고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손이 빨라서 이 손절 라인을 잡진 않았는데 만약에 손절한다면 이쯤에서 손절을 하면 되고요. 자,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평선. 자, 이제 슬슬 갈 것 같네요. 올라라, 올라라.
갑니다. 오르고 있네요. 여러분 모두 진입하셨겠죠? 자, 조금만 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보고 일단 음봉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자, 한 칸씩. 자, 원래는 사실 이쯤 익절을 해도 되는데 이 라이브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납니다. 한번 좀 기다려 볼게요. 어이구, 설마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안정권에 들어온 것 같은데 좀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포지션 진입하셨겠죠? 자, 우리 매수 포지션 진입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뭐 아직 진입하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하지 마시고요. 구경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레이딩을 십수년을 해왔는데 항상 할 때마다 떨리는 게 바로 트레이딩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하실까요? 슬슬 네, 단기적으로 꽤 올랐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포지션 닫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방금 거래에 마쳤고요. 100, 1000만, 16만 달러 수익이 났네요. 자, 오늘 거래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으로 거래하는 게 처음이라서 좀 긴장했는데 다행히도 수익이 났네요. 이제 강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2주 동안 미국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강의를 아무래도 한 2주 정도 쉬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녁 거래는 매일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저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부 많이 하시면서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비농업 지수 발표되죠. 매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수익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도 원래는 이제 수업 끝나고 거래를 진행했지만 오늘은 수업 중에 거래를 진행했기 때문에 따로 저녁 거래 시간은 없고요. 다들 일찍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